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최강욱 전 의원이 대신해줬습니다. 항상 답답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차기 당대표에 눈멀어 지방선거까지 흔들고 있던 사람들, 이제는 당원들이 다 합니다. 김민석은 이제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기에 붙어먹은 사람들도 누군지 눈에 딱 들어오죠? 송영길,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을 비롯한 유이재명 이용 세력들, 이 정도면 그냥 김민석계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 옆에 붙은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두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을 총리로 가둬두고 있던 게 신의 한 수였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 지방선거 국면에서 김민석이 민주당 내부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판이 어떻게 됐을까요? 1인 1표제는 시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대통령 옆에 있게 되면서 당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게 다행이라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나요? 김민석이 당으로 돌아가서 전당대회 국면으로 접어들면 이낙연은 순한 맛이었다는 걸 알 거라는 말까지 나오죠? 그만큼 위험한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2의 후단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인데 이걸 국민들이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러 숨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 대통령은 정당의 일에 간섭할 수 없고 간섭하는 순간 이걸 가지고 온 언론과 검사들이 나서서 공격을 할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탄핵까지 몰고 갔던 게 그 당시 언론과 국힘 전신들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검사와 언론 그리고 유이재명 이용 세력들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의 뜻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순간 유이재명 이용 세력들까지 들고 일어나면서 탄핵 사태까지 몰고 갈 겁니다. 그렇게 안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유이재명 이용 세력들은 이걸 이용해 먹을 거라는 부분인데요. 조국혁신당 합당 때도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는 걸 청와대 수석 2명이 나서서 확인해줬습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럼 어려울 게 없죠? 이미 민주당 지지층도 70%나 합당을 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당원들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도 정청래 대표가 독단적으로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현주는 뭐라고 했죠? 합당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면서 정청래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인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여기에 속는 사람이 바보였다는 겁니다. 검찰개혁 국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정부안이 너무 이상했고 법사위원들이 나서서 반대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45조를 통으로 삭제하면서 가장 개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유이재명 이용 세력들과 김민석계 의원들은 정부안이 대통령의 의중인 것처럼 몰아가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잃었다는 여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인 1표제를 폐지하려 하는 겁니다. 이미 당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봤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다음 총선 경선에서 모두 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원들이 믿고 있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이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관련 발언 영상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장 기자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걱정은 이유는 뭐냐면 이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무슨 언급을 하거나 교통정리를 하거나 판가름을 하실 수 없어요. 그렇지. 네. 그런 상황을 당권 주자들은 최대한 이용할 겁니다. 지난번 합당 논의 과정에서도 봤듯이 어차피 대통령이 직접 얘기 못하는 거니까 다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다라는 식으로 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통령 뜻이라고 하는 게 또 각각 다르게 나올 거고 의원들은 그런 거에 대한 확인을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선호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다음 이게 차기 당대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차적으로 차기 총선 공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지지해야지 유리할까를 1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 자기가 그 사람을 지지해야 될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대통령을 앞세울 거라고요. 그러면 지지자들은 그걸 놓고 또 갈라져서 싸울 겁니다. 저 말이 맞네 안 맞네. 과거에 어쨌네. 이렇게 하면서 이미 지금 그 판은 벌어져 있잖아요. 상대를 아까 말하자면 그 혐오의 표현이나 경멸의 언어를 규정하면서 지금 열심히 댓글 다시잖아요. 몇 달 전부터. 이 사람들은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고 있고 이걸 애써 감추려고 조직적인 댓글 부대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가요? 심지어 이 댓글 작성자들의 언어를 보면 리박스쿨 댓글 부대가 국힘 쪽을 지지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이러니 리박스쿨 강사였던 이현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결선 투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1인 1표제를 비난하며 신천지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문제라는 건데 이 분석도 영상으로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못 받으면 그리고 다시 한번 네네. 그 2차 최종 투표를 다시 한번 해서 뽑자 이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각종 당내 경선에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1차 컷오프 시키고 그렇지. 나머지 그런 후보들이 식으로. 경선한 다음에 네. 예, 거기서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하잖아요. 예. 그렇게 후보 뽑을 때도 그렇게 하고 무슨 당대표 뽑을 때도 그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대선은 이제 헌법이 있어서 좀 어렵지만 총선이나 이런 거 할 수 있거든. 네. 그 제도 추진해가지고 바꾸고 그래서 승자 독식 구조를 조금 완화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과거에 그 합당 얘기가 저기 무산되고 뭐 다른 향후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 당과 청와대의 입장으로 강덕구 최고위원에 대해서 최고위원의 말씀으로 페이스북에 공표된 내용이 뭐냐면 그거잖아요. 총선 전에 합당은 이제 어렵게 됐다. 아니 지선 전에 합당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선거 후에 선거에 연대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향후에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라고 예. 들었다. 그럼 그 방침대로 하면 되잖아. 그렇게 정했으면 그 말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없어요. 다 그건- 그런 방침 없다 그러고 아니, 아니라고 그거는 그러고. 의총에 의해서 부결됐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기본 인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미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지지층 75%가 지지하고 있고 정청래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지금 송영길과 이현주 같은 자들을 퇴출시키지 않는다면 합당이 어려워집니다. 이걸 조국혁신당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헛소리하지 말라 하십시오. 민주진영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걸 이번 선거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혼자서 이대로 간다면 다음 총선과 대선은 폭망입니다. 이미 열린우리당 때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에도 그렇게 뼈아픈 패배를 맛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그나마 끈을 놓지 않고 있던 당원들도 등을 돌릴 겁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민주당의 역사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언론에서 조금 시끄럽게 떠든다고 그게 무서워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민주진영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촛불 청년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주십시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